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수법칙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었죠?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소단원인 다낭식의 계산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낭식의 계산 중에 어떤 계산부터 먼저 할 거냐면 곱셈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나눗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개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낭식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지 복습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먼저 학습지 PDF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열어두거나 아니면 인쇄해서 옆에 준비한 채, 아니면 그것도 없다는 친구들은 빈 종이 꺼내 놓으세요. 자, 복습하기 부분에는 지금 1번이랑 2번 문제까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풀어본 뒤에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꼭 혼자서 풀어본 뒤에 선생님이랑 맞춰봐요. 그래야지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알겠죠? 자, 모두 풀어봤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볼게요. 자, 다항식은 여러분 어떤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뭐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만을 다 항식이죠. 그렇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항이라는 건 뭐였어요? 문자와 숫자가 곱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런 게 항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x 플러스 3y처럼 지금 항이 몇 개? 2x 하나랑 3y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항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 중에 단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단항식은 항이 몇 개인 식을? 그쵸? 한 개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즉,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그쵸? 왜냐하면 다항식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 즉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항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단항식도 다항식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단항식의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2x 제곱처럼 항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수는 뭐를 차수라고 했어요? 그쵸. 어떤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 마이너스 2x 제곱의 차수는 그쵸. 문자의 곱해진 개수, 즉 x의 곱해진 개수는 저 제곱이죠. 그러니까 차수는 2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수는 우리 항 6x에서 어떤 걸 개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자 x에 곱해져 있는 수 얼마? 그렇죠. 이 6을 이 x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바로 개수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 다음 5번 동류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항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어떤 종류가 같아야 되는 걸까요? 저 두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문자가 같아야 되고 또 차수도 같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마이너스 2x 제곱과 x 제곱 같은 경우는 문자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x로 똑같고 차수도 똑같아요? 그렇죠. 문자 x에 곱해져 있는 숫자 제곱이죠. 그래서 2로 똑같아요. 차수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y와 2분의 1y 같은 경우도 문자 똑같죠. y로. 그 다음 차수는 둘 다 몇 차? 그렇죠. y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로 똑같아요. 즉 앞에 있는 개수는 영향이 없고요. 문자랑 차수가 똑같으면 바로 동류항이었고 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 교환법칙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자, 곱셈의 교환법칙의 경우에 x 곱하기 y랑 뭐랑 똑같다는 게 교환법칙이죠? 그렇죠. 둘의 순서를 바꿔서 y 곱하기 x랑 x 곱하기 y가 똑같다. 이게 바로 교환법칙이었어요. 덧셈도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렇죠. 참고로 x 플러스 y도 y 플러스 x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덧셈도 교환법칙이 성립했고 곱셈도 성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결합법칙은 뭐였었죠? 그렇죠. x 곱하기 y 곱하기 z에서 이제 y 곱하기 z를 결합해서 먼저 곱해주나 x 곱하기 y를 먼저 곱해주나 이게 상관이 없다 하는 게 이게 결합법칙이었었죠. 그래서 곱셈의 경우에는 어떤 순서를 결합해서 곱하든 상관없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에 필요한 개념을 기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자가 있는 식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 판단하고 이유도 다 적었죠? 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1번을 보면 5a 플러스 6b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그쵸, 틀리죠. 자, 얘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지금 항이 두 개가 나와 있는 다항식이죠? 여기서 이 5a와 6b 이 두 항은 서로 동류항인가요? 네, 아니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문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둘끼리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유에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덧셈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덧셈 기호는 생략할 수 없었죠. 네,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고요. 자, 그럼 2번. A 곱하기 B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네,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A 곱하기 B에서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어요? 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네, A, B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해서 적는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X제곱 플러스 X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얘도 아니에요. 얘네 둘이 동류항이에요? X제곱, X 뭐가 달라요? 그쵸,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에요. 따라서 덧셈을 할 수 없고 덧셈 기호 생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답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더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모두 다 X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차수와 문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수끼리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즉 4 더하기 5 빼기 11 X제곱으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정리하면 9 빼기 11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제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이랑 같이 복습을 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 필요한 개념들은 다 익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연이는 방탄소년단 팬이래요. 자, 그래서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브로마이드 퍼즐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방문에 걸어 놓으려고 한대요. 자, 그러려면 문의 사이즈랑 브로마이드가 잘 맞는지 알려면 이 브로마이드의 넓이를 알아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서연이가 이 브로마이드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너무 쉬워요. 얘네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브로마이드의 넓이로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브로마이드의 전체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지금 전체 가로의 길이는 A가 몇 개? 3개니까 3 곱하기 A, 즉 곱하기 생략해서 3A cm가 바로 가로의 길이죠. 자, 그럼 세로의 길이는 지금 B가 몇 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4 곱하기 B, 즉 4B cm가 바로 세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 퍼즐 전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브로마이드의 넓이는 3A 곱하기 4B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고 퍼즐 하나의 넓이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일단 퍼즐 하나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가로가 얼마예요? 그렇죠? A고 세로는 B죠. 즉, 넓이는 A 곱하기 B, 즉 AB 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근데 퍼즐이 총 몇 개 있어요? 그쵸. 3 곱하기 4, 즉 12개 있죠. 그쵸. 12개 있으므로 브로마이드의 넓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다? 맞아요. 그쵸? AB가 12개니까 12 곱하기 AB, 즉 12AB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구했을 때는 브로마이드의 넓이가 3A 곱하기 4B였고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보니까 12AB가 넓이였죠. 즉 얘네 둘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3A 곱하기 4B를 했더니 12AB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배울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는 곱셈의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3A 곱하기 4B가 12AB가 나왔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3A는 여러분 3이랑 A를 어떻게 한 거죠?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3 곱하기 a라고 나타낼 수 있고 4b도 마찬가지죠. 4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괄호를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a 곱하기 4 곱하기 b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쵸? 그러면 a랑 4를 순서를 바꿔도 돼요? 네,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지금 이 a랑 4를 순서를 바꿔서 4 곱하기 a로 바꿨어요. 자, 이 과정에서 들어간 법칙은 무슨 법칙? 그쵸, 곱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 곱하기 4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끼리 이렇게 묶을게요. 자, 이렇게 곱셈에서 어떤 것끼리 먼저 결합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이 법칙은 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결합 법칙이 사용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해주면 12, a 곱하기 b 계산해주면 ab, 즉 정답이 12ab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3a 곱하기 4b는 12ab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자, 3이랑 4랑 이 문자 앞에 있는 개수, 즉 숫자끼리 곱해서 12, 이렇게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 a랑 b랑 서로 곱해줘서 a, b 이렇게 나타내지죠. 즉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여러분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5a 곱하기 3a네요. 지금 숫자는 뭐가 있어요? 5랑 3이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5 곱하기 3. 그 다음에 a랑 a끼리 a 곱하기 a 이렇게 나중에 문자끼리 곱해주면 되는데 그럼 5 곱하기 3은 15. a 곱하기 a는 저 a 제곱이죠? 그래서 15a 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엄청 쉽죠? 자, 그 다음 2번까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숫자는 뭐예요? 5랑 6이죠? 자, 5랑 6이랑 곱하면 저 5, 6에 30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 x제곱과 y세제곱을 곱하면 그렇죠? x제곱, y세제곱 그냥 둘이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0x제곱, y세제곱입니다. 엄청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 4번 나왔고요. 그 다음 밑에 문제가 또 한 문제 더 있죠. 자, 지금 총 4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풀고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푼 뒤에 다시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네, 모두 풀어봤어요? 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은 3a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b의 제곱이었는데요. 숫자는 숫자끼리, 즉 3이랑 지금 같은 경우 뒷항은 개수가 뭐예요? 그쵸? 지금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1이 개수죠.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문자, 즉 a 세제곱이랑 ab 제곱이랑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3 그대로 있고 자, a 세제곱이랑 곱해줄 수 있는 건 a예요. 자, a랑 a 세제곱이랑 곱하면 그쵸? 지수끼리 더해야 되죠? 그래서 3이랑 1이랑 더해서 a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xy 곱하기 마이너스 2x제곱 y의 전체 세제곱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세제곱, 괄호의 세제곱 얘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풀어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세제곱은 분배법칙처럼 이렇게 모든 각 문자에 적용이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xy 곱하기 풀어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리고 x의 제곱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전부 세제곱이 적용돼서 자, xy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저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의 세제곱은 저 둘이 지수끼리 곱해서 x의 6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숫자는 마이너스 8밖에 없죠. 저 마이너스 8 앞에 해주고 그 다음 문자는 문자끼리 x랑 x 6제곱이랑 곱해주면 그렇죠. x의 7제곱이죠. 그래서 x의 7제곱. 그 다음에 y랑 y 세제곱이랑 곱해서 y의 몇 제곱? 그렇죠. y의 4제곱. 즉 정답은 마이너스 8x의 7제곱 y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제곱이 너무 크게 적혔네요. 조그맣게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직각삼각형이 나왔네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5x 4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높이 4x y의 5제곱입니다. 자, 얘를 계산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자, 지금 숫자는 2분의 1, 5, 4입니다.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4랑 2랑 앞분이 되고 5랑 2랑 곱해주면 그렇죠. 10이에요. 10. 그래서 10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문자끼리. 자, x 4제곱이랑 x랑 곱해주면 x의 5제곱. 그 다음에 y제곱과 y의 5제곱이랑 곱해주면 y의 7제곱. 그래서 정답은 10x 5제곱 y의 7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직사각형 넓이니까 그냥 가로랑 세로랑 이렇게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즉 2a 제곱 b의 5제곱 곱하기 3a의 세제곱 b의 4제곱입니다. 자, 이번에도 숫자는 숫자끼리 2랑 3이랑 곱하면 6이고요. 문자는 문자끼리 a 제곱과 a 세제곱 곱해주면 a의 5제곱. 다음 b 5제곱과 b 4제곱 곱해주면 b의 9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a의 5제곱 b의 9제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쵸? 내용도 좀 작았죠? 그래서 꼭 여러분 익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눗셈 할 거고 그 다음엔 다항식의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반이니까 꼭 열심히 익혀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오늘의 과제만 안내를 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오늘 과제는 역시 구글 설문지 제출하는 게 끝입니다. 자, 여러분 수학 일기에 오늘은 문제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학습지도 내주고 거기 있는 문제들도 풀어서 제출해주면 그게 바로 출석 인정 과제입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고요. 자, 오늘은 일부러 선생님이 과제를 좀 줄였어요. 자,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개학하기까지.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고요, 여러분. 오늘의 과제까지 전부 다 해주시길 바래요. 자, 과제가 적으니까 오늘은 출석률과 과제 제출률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금요일 날 만나요. 네, 안녕.